그때 이제 모든 아티스트를 다 만나봤죠. 뭐 동방신기, 빅뱅, 뭐 카라, 소녀시대, 뭐 그때 왜 수원만. 김진수는 안 만난 거예요? 아, 그때 난 이거 꺾었어. 생각보다 잘했고요. 오. 그럼 자판기보다 빨리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가 싫어하는 게 이제 자판기. 김진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빨간 토끼입니다. 아, 우리가 사실 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 사실. 아, 그렇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지금 커피를 스타벅스 커피죠. 그쵸, 무료 스타벅스로. 그 참여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댓글도 참여해 주시고요. 네. 예,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이분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시안 씨의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죠. 이시안의 지식 탐구. 빠밤. 아, 이거 오늘 좀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싶어가지고 네, 딱 이렇게 그래서. 보는 순간 올라가시기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자, 오늘 나오실 분과 관련된 키워드 네. 뭐가 있을까요? 형 CES란 말 들어보셨죠? 모르죠. 들어는 보셨잖아. 너무 단호하게 그러지 말고. 알겠어요. 세스네요. 그렇죠. 이 CES가 뭐냐면 컨서머, 그러니까 그 컨슈머, 소비자, 일렉트로닉, 쇼웨어, TV, 냉장고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요즘엔 IT나 한참 뭐 잘 나가는 전자기기가 일단 거기서 소개가 많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그죠? 커졌죠. 예전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나오시는 대표님이요. 이 CES 가셨다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흔히 로봇 커피라고 하죠. 알죠. 로봇 커피로 유명한 비트 코퍼레이션의 지성원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마이크 조심. 그렇게 사람이 스마트하진 않네요. 자, 대표님 본인 소개 요거 카메라 요거 보시면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로봇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는 비트코퍼레이션의 지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로봇으로 커피를 만든다니까 이게 약간 이제 사람들이 약간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살짝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문은 이제 앱이나 키오스크로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로봇을 컨트롤해서 이제 커피를 추출하기도 하고 거기에 픽업까지 해드리는. 오, 되게 신기하던데. 육축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육축이요? 예, 6개의 관절을 아, 같이 관절이 이렇게, 6개가 있어서? 네, 오. 육축 로봇을 써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등장은 좀 어리바리한 것 같았는데 얘기 들어보니 되게 아니 근데 경품도 스타벅스 주시고 전 네. 달콤하는데 달콤 커피도 그러면 명품으로 네. 저희가 네. 협찬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협찬. 네. 이거 정확하게 녹화됐지? 찍었죠. 네. 5잔. 매주예요, 매주.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당황하시는데. 내 지금 몰랐어. 대표님한테 얘기해 볼게요. 야, 학교를 컴퓨터 공학과를 네, 저도 엔지니어였습니다. 네. 컴퓨터 공학과를 처음 가셨을 때는 네. 원래 이제 개발이나 이런 데 관심 있어서 가신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어머니가 그냥 이제 공대 가라 해서 이과를 선택하게 됐고 네. 거기 갈 때까지 저는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어서 아, 진짜요? 입학하기 전에 유일하게 했던 게 타자 연습을 했어요. 네. 입학할 때 600타 만들고 우와. 입학을 했죠. 그냥. 우와. 들어가셔서 좀 적응 못 하셨겠네요? 뭐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공학에 적응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잘했고요. 뭐 자격증도 받았고 공부 열심히 했죠.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그 과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거의. 네, 네. 다 이렇게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가 전망이 있다느니 해서 가서 그래서 대부분은 정말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걸 적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AM 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FM인 것 같아요. 수능보다 네. 내신이 내신. 좋은 친구 있잖아요. 딱 그 스타일이어서. 평소에 착실한 스타일. 오. 중요할 때 망치고 이런 스타일.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대학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엔지니어로 이제 경력을 딱딱 쌓기 좋아갔던 게 네. 그때 이제 뭐 네이버도 막 나오기 네, 시작을 그쵸, 했고 그쵸. 네. 이러면서 컸던 때잖아요. 네, 네. 엔지니어들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네. 뭐 SI도 있고 뭐 솔루션 회사도 있고 하는데 저는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산업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획 문서들을 보고 제가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새로운 기술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시절에 이제 혼자 이제 제안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연구소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이제 그걸 좀 좋게 봐주셔갖고 또 이게 대표님까지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부서로 오게 됐어요.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그때. 저도 엔지니어를 하다가 사업부서로 오니까 잘 지식도 없고 그리고 뭐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유학도 준비하다가 그래도 나를 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을 좀 더 하자 차라리. 그래서 그러면 다날 측에서 먼저 이렇게 네 연락이 와갖고 네. 또 저희가 하던 사업을 또 다날이 가져가게 돼서 그러면 가서 처음에 이제 어떤 사업을 그때 왜 스타워버라고 해서 연예인들 사진 찍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이제 다날로 넘어가면서 제가 같이 좀 하다가 좀 새로운 거를 제안을 했어요 회사에. 어떤 그게 거요? 이제 UFO 타운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티스트들한테 문자 보내는 서비스였어요. 그때 이제 모든 아티스트를 다 만나봤죠. 뭐 동방신기, 빅뱅, 뭐 카라, 소녀시대 뭐 다. 그때 수학일만. 왜 김진수는 안 만난 거예요? 몇 년도라고요? 2007년에 아 그때 난 이미 꺾었어. 그럼 그 사업을 하시다가 다른 분한테 맡기고 네. 이제 갑자기 저희 오프라인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제가 손 들고 시작한 게 이제 달콤 커피. 아 내가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누구 시켜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다른 커피 시장은 다른 곳에서 다 점유를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거기 팀세를 하고 들어가신 건지. 패스트 팔로우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퍼스트 부분은 따로 있고 저희가 네. 빨리 쫓아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네. 이거를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5걸음씩 가려면 일단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이제 좀 저는 또 엔터 출신이니까 네.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이제 PPL을 잘했죠. 한때 드라마를 보면 무조건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커피 마시는 데가 달콤 커피였거든요. 맞아요. 네. 제일 처음 한 거는 별그대.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 네. 태양의 후예를 했는데 야 태양의 후예도. 근데 일단 별그대 태양의 후예 두 개를 딱 잡고 시작하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정점을 찍었던 거는 이제 도깨비. 도깨비도. 네. 야 좋은 드라마 다 그때가 하셨네. 개설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PPL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없어요? 뭐 안 좋은 에피소드가 없어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근데 달콤 커피를 하시다가 네. 또 이제 비트 커피로 옮기셨어요. 비트는 달콤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네, 달콤에서 시작을 해서 아. 달콤의 하나의 둘째 같은. 근데 그때 이제 키오스크가 나온 거예요. 키오스크가 딱 나오자마자 주문료 1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앱으로만 주문하는 매장을 만들자라는 TF를 만들었어요. 처음 본 거는 스타벅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자동 머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글라인딩과 템핑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네. 사실은 버튼 누르면 샷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IT가 되게 강해서 어. 그러니까 이 기계들이 스스로 점검도 해요. 고장 나기 전에 아, 요 고장 날 컨디션이다 하면 미리 알려가지고 그 예방을 할 수 있게까지 되어 있거든요. 앱으로 주문해서 자동 머신이가 통신해갖고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CES에서 본 거는 저희 그 덴소 로봇이라는 일본 로봇 회사가 드리블을 하는 걸 시연을 했어요. 시연한 걸 보고 아 저 로봇이 버튼 눌러서 추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저희 BT 1.0이에요. 아 그랬구나.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동 판매기가 자판기에. 자판기가 네. 굉장히 진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이제 자판기. 나 아까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쪽에서 그럼 자판기보다 빨리 나와요? 근데 아까는 대표님이 그럼요? 한 번에 4잔씩 나오거든요? 이랬는데 그 말씀 싫어하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으로 주문하는 매장을 만들자고 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막 50잔, 100잔이 주문이 들어와도 네. 주문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속도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병렬 처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라 뭐 이게 자판기랑은 조금 개념이 좀 네. 다르고 네. 자판기가 이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잖아요. 네. 먼저 주문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야 다음 사람이 주문할 수 있는 네. 구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앱으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에. 동시에 주문이 들어와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네. 아니 근데 그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누구는 이제 뭐 라떼야. 네. 그래도 동시에 처리를 네, 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아, 라떼가 그래요? 들어오든 뭐 주스류가 들어오든 네. 저희가 한
20매까지 정도 메뉴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순서들이 다 뒤죽박죽 최적의 이제 로직을 찾아내는 거죠. 빠르게 나갈 수 빠르게 있는. 나올 수 빠르게 나갈 수 있게. 근데 그래서 비트 커피가 아예 분사를 하게 된 건가요? 이제 비트가 이제 스피노프에서 나오면서 이제 투자를 받은 거. 그럼 이번에도 나가겠다고 손드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비트는 이제 원래 달콤에서 제가 하고 있었던 거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하기도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번아웃도 한 번 오고 막 그래서 그러셨구나. 너무 힘든 과정에 이제 투자해 주시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비트에 그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인적 분할을 했죠. 근데 달콤은 어쨌든 이렇게 좀 브랜드를 올려놓고 네. 사실은 그거는 그냥 네. 유지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새로 개척해야 되는데 네. 번아웃 당한 사람은 보통 유지하는 선택을 그러게. 하거든요. 저는 만드는 과정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늘 막 고되고 몸이 피곤하지만 네. 사실은 만드는 과정은 항상 즐겁고 뭔가 좀 새로움이 있는데 이제 패를 까면 힘들어지거든요.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내가 항상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피보팅을 하게도 되고 뭐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래서 패를 까면 그다음부터는 막 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만드는 과정은 저는 항상 재밌고 즐거워요. 왜 비트예요? 이름이? 베스트 퀄리티 앤 이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베스트 퀄리티 네. 이트. 네. 그러니까 로봇이 만들지만 최상의 맛을 제공하겠다. 막 이런 의미도 담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시간 심장이 뛰듯이 네. 이제 비트도 이렇게 24시간 비트 일을 할 수 있게. 있어요. 그래서 허트 하트 비트. 비트에 이제 그런 의미도 담아서 네. 이제 비트라는 이름에 세미콜론 하나 붙였어요. 이게 이제 4차 산업을 의미하는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이제 널에 이렇게 세미콜론 붙이는 요거 하나 이제 넣어서 이제 비트라고 적죠. 네. 몇 년 전쯤에 지금도 이제 가긴 하지만 에듀윌에 가니까 네. 에듀윌 지하에 그 휴게 공간이 있고 네. 거기에서 기계가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예, 예. 오. 그래서 뭐 바닐라 라떼 먹겠다니까 탁 이렇게 해주고. 그게 비트예요. 그쵸. 그게 네, 비트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기업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러시죠. 고객들의 반응도 막 처음에 무섭다 막 이런 반응이 너무 많아서 기계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B2B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업의 복지로 이제 사내 카페테리아를 이제 비트로 대체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 이제 굉장히 하드한 곳이거든요. 아침과 점심에 모든 커피 주문이 확 몰리는 맞아요. 굉장히 그렇지. 하드한 곳에서 저희 비트가 이제 버티는 모습을 보고 이제 B2C를 최근에 이제 시작을 다시 했죠. 막 하루에 300잔을 뽑으려고 하면 그 아침 점심에 다 소화하려고 하면 카페테리아에서 한 5명 이상을 써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 또 직원들이 줄 서면 안 되니까. 맞아. 기업들은. 로봇 가격이 사실 네. 이 인건비를 대체할 만한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나요? 렌탈료가 인건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 이 몇 평 정도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실 2평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2평만 있어도 돼요? 네. 로봇이 뽑아주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판기란 얘기 싫어하지만 자판기여서의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요. 매장이 없어도 되고 우리 콜라 자판기 놓는데 비트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키오스크처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롯데월드몰에도 있었는데 그냥 에스컬레이터 옆에 세웠어요. 매장이 필요 없이. 우와.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다른 로봇 카페도 생기긴 생기더라고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비트가 아니라. 네.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게 개설 문의가 참 많아요. 지금 저희 마케팅을 그 키워드 광고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인바운드 숫자는 그 2배 숫자가 들어오니까 점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아니면 이 시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니즈들이 상당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들보다 좀 3, 4년 이상 빠르게 했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 저희는 이제 한 3, 4년을 또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하셨던 누벤트 네, 누벤트.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도 다 직접 하고 있거든요. 매장들의 데이터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수집을 할 수 있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인텔리전스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놓은 저희만의 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네. 그 원래 전자결제 회사가 그 네. 모 회사기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거를 잘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달콤 커피 할 때부터 DNA는 계속 IT였던 거예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제 습득력도 빠르고 저희 직원들은 좀 이해도도 빠르고 좀 그랬던 장점이 있죠. 야, 그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약간 좀 우려되는 건 네.
커피까지 기계가 추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 기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네. 러다이트 운동처럼 그 네. 기계 때려 부수기 막 이런 네. 운동들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여기다 해놨을 경우에 막 누가 막 치고 가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노동력과 관련된 네. 이슈들이 항상 많았고 저희가 벌써 한 4, 5년 해보니까 로봇 커피 하면 이제 있다는 건 들어보셨다까지는 네.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로며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로면 뜬다. 저희는 그 로며든다는 수치가 작년만 해도 한 2배 성장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면 테크래쉬를 테크 프렌들리하게 바꾸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가 또 저희의 하나의 과제이고 그게 또 기술을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해요. 우리 로봇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얼굴 한번 달아보자. 그때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정말 사람처럼 네. 만들까? 아니면 이모티콘만 할까? 너무 사람처럼 하면 또 싫어요. 그럼 또 네. 징그러워. 자연스럽게 휴먼 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 선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이모티콘 하나 딱 달았는데 진짜 매출이 2배 이상 올라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 보고 인사도 해볼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전 기술을 써서 네. 사람 많은 쪽을 보고 인사를 해요. 네. 사람이 지나가면 도리도리 막 하면서 호객행위도 하고 일로 오시라고 커피 있다고. 다날에 입사를 하시고 지금 그 다날만 쭉 다니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이름은 다날엔터, 달콤 비트 이제 4개 회사인데 다 이제 다날의 그룹사죠. 아니 완전히 뭐 독립해서 뭘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다시 사업하라면 안 할 것 같고요. 개발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셨어요 혹시? 제가 달콤이랑 비트를 같이 할 때 이제 첫째랑 둘째가 있으면 왜 둘째만 챙기면 또 첫째가 아쉬워하고 또 첫째만 좋아하면 또 둘째 아쉬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어우르지 못했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네, 비트 같은 거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달콤이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HR 이슈가 좀 많았어서 그때 좀 힘든 과정을 겪고 저도 이제 다 두 마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 번아웃 같은 게 좀 세게 왔던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표를 썼어요. 아 진짜? 잘 되고 있었고 달콤도 이제 비트도 막 MWC 갔다 오고 막 핫할 때인데 그때 저는 이제 거의 완전 막 번아웃이었구나. 녹초가 돼 있어갖고 사표를 딱 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대출까지 하셨어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투덜했다가 이제 혼자 막 여행하고 이제 복귀했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해요. 그때 너무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여서. 근데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근데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일과 쉼의 경계를 조금은 이제 번아웃이 올 때쯤에 약간 쉬어야겠다 이런 게 들죠. 요즘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이 사업을 갖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브랜드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글로벌에서도 뭐 케이푸드 열풍이 있듯이 이제 비트가 싹 이제 글로벌 시장도 잡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이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양적 성장만 남았다 우리 이거 좀 잘 해보자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나만이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평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그죠. 평비점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고 스트레스. 이걸 뭐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냥. 이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지극히 전 평범한 사람이어서 고민을 좀 깊게 하는 게 저한테 좀 비범한 부분이지 않았을까? 고민을.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준비되지 않으면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순서도를 그려요 저는. AKS 이렇게 마른 몸에 이쪽으로 예스면 이쪽으로 가고 놓으면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의 전형적인 공대 프로그래머의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깊게 바라보는 게 되게 육감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저를 정말 많이 바꿨거든요. 결과를. 네. 제가 뭐 달콤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고 중간에 비트라는 것도 구상하게 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본질을 좀 찾게 되는 그런 감각을 좀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게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내가 근데 너무 그게 깊게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그 경계를 어. 제가 좀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일을 생각할 때는 일에 대해서 네. 고민하다가 딱 네. 돌릴 수 있게 어려운 게임을 하면 돼요. 일 생각 안 하려면 어려운 게임.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오히려?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 게임기를 사서 게임을 해라 큰 걸로 뭐 그런 것도 좋고 최근에 이제 운동도 다시 시작했는데 운동하니까 확실히 또 맞아. 그런 것들이 좋아지더라고요. 자신감도 좀 생기고. 맞아요. 어떤 운동을 이런 거 저는 수영 하고 있습니다. 수영으로 하긴 수영하는 동안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겠네. 수영은 핸드폰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네. 핸드폰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해본다. 답장을 잘 못 드리는 게 제가 문자 스트레스가 있어서 아 그래요? 이 알림들을 꺼놔요. 사실은 직원들이 대표가 존재감이 없는 게 제일 잘 돌아가는 회사예요. 아하. 대표를 찾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일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대표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해내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럼요. 그죠? 오늘 이제 저희하고 이제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저는 이 포맷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발표도 해보고 인터뷰도 많이 해봤지만 세바시도 하셨잖아요. 네, 세바시 세바시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했었어요. 막 이렇게 외워서 막 하고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옛날에 왜 프로그램이면 무릎팍도사? 뭐 그런 느낌 같고 네,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편하게 했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거 그러니까 무릎박도사처럼. 즐거웠습니다. 네. 네. 본인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사실 저는 일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이런 얘기 잘 이렇게 수가 많이 없죠, 하지는 직원들과. 못하는 것 그렇지. 같고 또 집에서도 와이프도 또 일 얘기하면 또 걱정할까봐 또 깊은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사실 막 집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이렇게 털어본 적이 없어서 또 되게 재밌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뭘 걱정해요? 뭐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야. 난 저거 참 궁금하다. 뭐요? 그러니까 집에서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시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볼 때 느낌은 어떠세요? 형님이 좀만 더 재밌으면 좋겠다. 괜히 물어봤다. 못 나올 뻔했네. 괜히 물어봤다. 못 나올 뻔했어. 더 도움이 되시는지 당황했어. 영상들이. 사실 책보다 영상에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습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가끔씩 누가 꽂히는 말을 하면 또 그걸 가지고서 또 막 깊게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 저런 얘기를 듣고 번아웃된 나를 좀 올리고 싶었어. 그랬는데 재미가 없다니. 자 이제 그러면은 네. 마무리를 합시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삐지고? 아니요. 이따 끝나고 봅시다. 배진수, 이시안 지성원의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댓글, 좋아요.